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시입니다. 오늘 장이 시작했는데 오늘은 장이 음봉 마감을 했어요. 단기 이 상승분에 대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라 현재 상태에서는 뭐 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리 윌리엄스라는 책이 번역돼서 출간이 됐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제가 읽어보니까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요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강조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서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뭐 이제 상당히 그 내용이 좋습니다. 내용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재도 단기 그 트레이딩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예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미국에는 그 뭐 미국 전국대회가 있나 봐요. 이 주식이나 선물 그 투자 대회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는 이제 증권사별로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 1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리 윌리엄스가 어떠한 수를 써서 그러한 수익률을 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철저한 조사도 들어가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레리 윌리엄스를 좀 더 높은이 아니라 뭐랄까요 그 주가 흐름에 어떤 깨달음을 갖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딸을 교육시켜요. 딸을 교육을 시키는데 딸이 17살에 그 투자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합니다. 이제 그 투자금을 약 10배 정도 그 불리고요. 그래서 야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00만 불 챌린지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하는 걸 보여줬나 봐요. 그래서 총 뭐 21번인가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수 매도하는 걸 보여줬나 봐요. 그거를 봤던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럴까요? 기회를 얻은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딱 2번 정도만 약손실을 보고 나머지는 다 수익으로 내서 100만 달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어떤 그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추세매매 하는 사람 치고는.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좀 책을 잘 읽어서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정리를 간단하게 1장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풀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제 구독자분들이 있으니까 책을 한번 사셔서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또 저랑 다른 걸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라. 그쵸. 첫 얘기가. 그래서 그 질서를 찾기 위해서 시장 가격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죠.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가격은 매우 체계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기계적으로 움직인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추세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겠죠.
랜드마크 이론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무지하게 까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알파벳을 통해 확실해지는 사실은 이제 언어를 배울 때도 알파벳부터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활동이 단기 고점이나 저점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고점을 이렇게 만들고 다시 저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여기가 만약 이렇게 됐다. 이 정도만 보이면 이제 여기가 고점이 되고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시장 구조가 이해될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조만 알면은 추세 매매하는데 단기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뜻이고요. 나는 간단한 공식으로 단기 시장 저점을 정의할 수 있다. 1일 저점 중심으로 이를 상회하는 저점이 여럿 포진하는 상태일 때 이 저점이 단기 저점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바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봉이. 그러면 양옆으로 이러한 봉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단기 저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날 이렇게 저점이 새로운 저점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이 상태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새로운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날 만약에 요런 봉, 요렇게 올라가는 봉이 이 고점을 돌파하는 봉이 나타난다 그러면 단기 저점이 확실하게 되는 거고. 아이고 지워지네 제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요게 이제 없어지고 요거를 다시 지우고 요렇게 만약에 다음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단기 저점이 계속 갱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단기 저점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따 차트를 보고 설명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흐름을 조사하면 저점 형성일에 가격이 하락한 이후 신저점 형성에 실패하면 추세가 전환되면서 최종 저점이 단기 저점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단기 저점이 되는데 이 이후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봉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가 단기 저점이 확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반대는 단기 고점은 이제 반대입니다. 예, 단기 고점은 양옆으로 이렇게 봉이 있다. 여기 고점이 제일 높죠? 예, 그러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된다. 그래서 고점 중심으로 양옆에 이 고점을 밑도는 고점이 이렇게 포진해 있다면 주가가 상승하며 일중 최고치를 찍고 나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저점, 단기 고점을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런 요소들을 유의미하게 조합하는 단계로 들어갈 차례다. 단기 고점에서 단기 저점을 형성하는 순서로 시장 흐름이 전개된다는 점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실제로 우리는 거의 자동적이며 매우 기계적인 방식으로 시장 동향을 측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고점, 중기 저점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현 고점보다 낮은 고점이 양편에 포진해 있을 때 중앙에 있는 고점을 단기 고점이라 하고 한다면 단기 고점 양편에 단기 고점보다 낮은 고점이 포진해 있을 때 이를 중기 고점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이러한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 고점이죠. 예, 여기 단기 고점이죠. 여기도 단기 고점이죠. 여기도 단기 고점인데 이 세 개의 단기 고점을 봤을 때 이 고점이 가장 높죠. 그러면 얘를 이제 중기 고점이라고 명명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기 고점 양편에 이보다 낮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아요. 이제 중기 고점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죠. 요 고점만 봤을 때는. 근데 양옆에 고점하고 비교하면 얘를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중기 고점이죠. 그리고 얘랑 비교해도 얘가 중기 고점이에요. 그리고 얘랑 비교해도 얘가 중기 고점인데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이 고점이 가장 높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면 얘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기 고점이면서 장기 고점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문단으로 단기에서 중기, 다시 장기 시장 변동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주요 시장 가격 변고점을 정의했다. 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저점도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장기 저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중기 저점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옆으로 양옆으로 더 낮은 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기 저점 양옆에 이보다 높은 단기 저점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 단기 저점을 중기 저점으로 본다.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기 저점, 단기 고점, 중기 고점, 중기 저점, 장기 고점, 장기 저점을 정의하고 거기가 변곡점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그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상승 추세는 이렇게 움직여요. 예. 저점이 높아져요. 저점이. 그리고 반등을 할 때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고점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여기는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쵸? 예, 이 부분은 반등할 때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고 이 봉은 애매하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거고, 하락 추세는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라고 그러고요. 이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한 선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채널은 뭐 그렇게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 변곡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전일 저점보다 낮은 저점이 형성이 되고, 전일 저점보다 낮은 저점이 형성이 되고, 당일 고점이 돌파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날 단기 저점이 형성됐다고 보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단기 저점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점이 높고 전일 고점을 상회하는 이러한 바를 만들어내면 여기가 단기 저점이 만들어진 거고, 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그 변곡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파의 속성상 단기 하락 변동 추세는 이렇게 끝났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이러한 캔들 3개가 나타나면은 하락 추세가 끝났다. 예, 하락 추세가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오타네요. 이와
똑같은 이유로 전일 고점을 상회하는 고점을 찍은 날 당일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때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됐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당일 고점 아래에서 이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이 봉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단기 고점이 만들어진 거고 확정이 됐고 이 상승 추세는 이제 하락 추세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개장 시간 동안 이런 가격 변곡점이 생길 때 그 시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일 저점이나 전일 고점을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할 때 종가상 돌파한 거를 조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일단은 찍고 내려오면은 윗꼬리가 달리든 아랫꼬리가 달리든 간에 우리는 이제 그 시점이 단기 저점, 단기 고점이 만들어진 거는 확정이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인 우리도 중기 고점과 저점 언제 형성되는지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아느냐고 간단하다. 단기 고점, 단기 고점으로 중기 고점을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기 고점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최적의 전환점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쉽다는 거죠. 변곡점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상승 추세에서 조정한 다음에 변곡점에서 들어가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림이 나와요. 삼겹살의 어떤 일봉 차트인데 98년도 거를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건 뭐 차트의 움직임은 지금이나 예나 뭐 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모든 가격 변곡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당일 고점 여기죠. 당일 고점 A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종가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는 이전 단기 저점보다 높은 지점에서 새로운 단기 저점이 형성됐다. 그쵸? 이 바를 보면은 저점이 여기인데 그 전날 저점이 여기니까 그리고 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 전일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 저점이 왕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단기 저점이고 여기는 중기 저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더 낮은 저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기 저점, 단기 저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B로 표시된 저점은 여기는 이제 장기 저점. 왜냐하면 이제 이 화면 내에서는 가장 낮은 저점이지만 중기 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요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요 저점이 만들어지면 장기 저점이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이 된 거고, 여기를 잘라놓고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단기 저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중기 저점이 되는 거고 그쵸? 여기도 이제 중기 저점이 되는 거고 여기도 중기 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 저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장기 저점이 됐기 때문에 바닥을 뭐 찍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가격 추이를 시작하는 상승 출발점에서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제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번역상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레리 윌리엄스가 설명을 좀 잘 못한 것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곡점이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조각이 돼 각기 적재적소에 배치되면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가격 추세
패턴이 그려낸다. 이 패턴을 통해 전체적으로 가격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언제든 또 어느 시장에서든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 들고 나는 시점을 정할 수 있다. 그쵸? 이 부분은 하락 추세고요. 이 오른쪽은 상승 추세인 거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역헤드 앤 숄더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크게 이렇게 크게도 역헤드 앤 숄더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파가 또 매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나는 이런 변곡점이 형성되는 지점이 A라는 거죠. 매수 매도를 통해 매수 및 매도 시점으로 삼아 큰 이익을 챙겼다. 작은 이익도 아니고 큰 이익을 챙겼답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활용했던 기준점 가운데 이 가격 변곡점보다 더 유용한 지표는 없다고 자부한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실제로 매수와 매도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요만큼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죠. 그러면 요 하락하는 부분은 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매도세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 매도세를 다시 이기고 여기서 이제 단기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거는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여기 돌파 지점이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만약에 더 내려왔으면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곡점이 실제로 매수와 매도세가 공방을 벌여서 이기는 지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점에서 지지나 저항 돌파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지가 될 것이고, 하향 돌파했을 때는 당연히 저항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 지점을 여기서 하향 돌파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면 맞고 떨어지고, 다시 매수세가 맞고 들어오면 떨어지고, 그렇지만 매수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가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고, 이런 가격 지점의 이탈은 추세 및 추세 변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따라서 이를 손절을 통한 작은 보전 및 시장 진입 시점으로겠죠. 진입 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반드시 여기서 상승 추세로 주가가 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매도세가 나와서. 그럴 경우에 여기 요런 라인을 변곡점이잖아요. 이런 라인을 지지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지가 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점 종가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다음날 조정을 하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이 강력한 지지가 될 것을 예측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추가 매수 여부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저점을 깬다거나 여기 저점을 깬다 그러면 일단은 매수를 멈춰야겠죠. 그리고 거래량을 실어서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굳이 분할 매수를 할 필요가 없고 손절 라인으로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방금 공부한 모습을 보면 여기가 어디죠? 단기 저점이 되죠. 그렇죠? 이 가장 최저가봉의 고가를 얘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변곡점이 또 나왔죠. 그렇죠? 고점과 저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 음봉이 깼죠.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변곡점인데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음봉이 2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가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봉에서 이 저점과 고점을 얘가 돌파를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변곡점이 나왔죠. 오늘 또 변곡점이 나왔는데 거래량도 좀 있고 약 1.6%나 빠졌기 때문에 좀 강하게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도 변곡점이고, 그쵸, 여기도 변곡점, 여기도 변곡점이 될 수가 있고, 여기도 변곡점이고, 여기도 변곡점이고, 그쵸? 여기도 변곡점이고, 여기도 변곡점이고, 그쵸? 여기도 변곡점이고, 여기도 변곡점이고, 여기도 변곡점이고, 여기도 변곡점이고, 여기도 변곡점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추세선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변곡점에서 이렇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냥 좀 크게, 너무 자잘한 변곡점, 이렇게 붙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리 윌리엄스 말대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양봉에서 여기가 어떻게 되죠? 장기 저점이 되죠. 여기는 중기 저점이 될 거고, 여기도 중기 저점이 될 거고, 요 캔들만 봤을 때는 좌우측의 그 저점과 단기 저점들과 비교 안 하고 캔들만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단기 저점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레리 윌리엄스 얘기들만 하면은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여기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익이 뭐 얼마나 나냐 안 나냐는 둘째 치고, 운이 좋으면 큰 수익이 날 거고, 나중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매도를 어디서 하는지. 매수 타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여기도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고, 손절이 나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매수 타점이 나왔죠. 매수 타점이 나왔지만 뭐 얼마 수익이 나오지도 않고 이자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손절이 되는 거고, 여기 이 봉 매수 타점이고, 이 봉도 매수 타점이고, 그쵸? 이렇게 보면 네모난 거는 매수 타점인데, 좀 이렇게 크게 볼까요? 네모난 것들이 매수 타점인데, 레리 윌리엄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수익을, 단기 이익을 내는 큰 비밀이 뭐냐면 좀 들고 가라, 그거거든요. 보유하고.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으면 들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 하면은 손절 라인이 이전 저점이 여기 되겠죠. 여기가 되니까 여기서 매수한 거는 요 구간 동안 계속 매수가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매수된 것들은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폭이 약 16% 되고, 이건 이제 지수니까, 그것도 코스피 200 지수니까,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여기가 중요한 저항대라는 걸 알고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 저항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곡점 부분에서 여기서 매수했던 거는 이 변곡점 부분에서
얼마든지 팔 기회가 있었다. 그쵸? 이 부분에서 안 팔고 했을 때 제가 그랬죠.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21선 부분에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이 고점을 돌파해서 가야 되죠. 근데 돌파 못하고 갭으로 1.3%나 떴는데 음봉 마감했어요. 그러면 매도 준비를 했어야 되고 적어도 이봉에서는 다 매도를 했어야겠죠. 그리고 수익층으로 여기서 얼마든지 이제 변곡점이니까 공매도 포지션을 여기서는 얼마든지 이봉에서는 이제 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뭐 매수 포지션만 계속 취한다 그러면은 그냥 매도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 타이밍이 왔어요. 매수 타이밍이 왔지만 뭐 얼마 오르지 않고 이 저점을 깨는 봉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쵸? 요 두 개의 봉에서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 다음 봉 이거 보고 아씨 기다릴 거 반등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중요한 저점을 깼다는 거는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레리 윌리엄스가 이거 다 얘기했나요?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왔네. 미친 거 아니야? 다 얘기했죠? 다 얘기했죠. 여기서 보면은 따라서 이를 손절을 통한 자금 보전 및 시장 진입 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쵸? 손절을 하라는 거예요. 손절을. 트레이딩은 손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가 영망치형이잖아요. 영망치형이고 또 다음날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변곡점이 만들었죠. 여기 단기 저점이 만들어졌고 왼쪽 그 저점과 비교해 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기 저점이 되고 여기가 이제 장기 저점이니까 여기는 중기 저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상승 추세로 얼마든지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저점 여기서 샀는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냥 손절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수익이 괜찮게 났겠죠. 약 11%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최소 뭐 한 20-30% 이상씩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이제 레리 윌리엄스가 얘기한 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변곡점을 우리가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고, 제가 뭐 오늘 블로그에서도 얘기했지만 오전에 이 음봉 뜨는 거 보고 장중에 알 수 있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전일 고점과 저점을 오늘 깼구나. 그러면 단기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전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쵸? 이전 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을 할 거예요. 오늘 그 미장 보니까 미장도 선물 보니까 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조정을 할 때는 최소한 얘가 이 추세를 깨지 않고 갈 거면은 이전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여기를 바로 전 저점 여기를 깨지면 안 되고,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 조정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반등을 예상하고 좋은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분할 매수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저점을 깨는 순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음봉 조정할 때 매매하는 것이 조금 꺼림칙하다. 나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날이 오겠죠. 다시 지수가 이렇게, 그쵸? 전일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는 날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하는 날이 나오면 다시 변곡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보통 추세는 돌파 매매를 많이 합니다. 돌파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부분만 보면, 여기 부분만 보면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을 얘가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되는데, 여기서 매수하면은 이제 뭐가 안 좋냐면, 좋은 거는 뭐냐면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됐구나. 하지만 여기서 이제 쭉 상승으로 가면 좋은데,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매수가 위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손절폭도 작지가 않습니다. 요만큼이나 되기 때문에 손절폭도 작지가 않고,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리 윌리엄스의 어떤 변곡점을 이용해서 매매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매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점에서 매매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도 굉장히 크고 손절 폭도 작아져요. 그래서 짧은 손절 폭하고 큰 이익으로 손익비가 아주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제 손절 폭은 지금 약 1.7%인데 일단 상승은 그래도 4.45%나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손익비가 3배 이상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못 팔았지만, 팔지는 않았겠지만, 그쵸? 만약에 팔았다 하더라도 오늘 음봉 종가에서 팔았다 하더라도 손익비가 높아지죠. 훨씬 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무슨 패턴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패턴 이름을 까먹었네.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지점을 이제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봉의 종가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길어지는구나. 이거 이렇게 길어져 갖고 이거 보겠습니까? 자, 봅시다. 이게 추세 매매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고, 수익이 또 반드시 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부분만 제가 한번 변곡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변곡점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변곡점이. 여기서 대충 그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딱 보면은, 그쵸. 변곡점. 여기 이제 중기 저점, 단기 저점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바다. 그쵸? 매수 타점은, 정통적인 방법은 여기를 돌파하는 이 시점에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장중에 잘 못 보기 때문에 이날 종가에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공교롭게도 레리 윌리엄스의 타점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큰 변동 없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주 이제 운이 좋은 경우죠. 거의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 매도시 그냥 보이죠.
여기 매도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변곡점을 하면 여기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 돼요. 21선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손절 나가야겠죠. 예, 여기서 손절 나가고 여기서도 매수 타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는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매수를 안 하게 되고 여기도 이제 매수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21선도 우하향이고 물론 이제 장기 이평선은 우상향이긴 하지만 21선이 우하향이고 21선 아래에 있을 때는 단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이 나온다고 해서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고 따지고 보면 여기 똑같죠. 예, 여기도 21선 안에서 변곡점을 만들고 물론 뭐 이봉에서 21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변곡점을 다 취하겠다 그러면 이런 변곡점 다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반드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손절을 하더라도 약손절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다 변곡점이죠. 예, 단기 저점을 만들고 돌파를 하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봉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뭐 이런 봉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거고 이 양봉에서 그렇지만 이봉에서 매수를 했다 그래도 거의 근 한 달 만에 근 한 달 만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 13%한 달 정도 만에 그것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될 거를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난다는 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런 매매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해서 기간 조정이 필요한 다음에 이제 다시 저점을 만들어주고 고점을 만들어주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참 요런 게 애매한 거예요. 여기서도 예쁘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가 돌파되고 이 돌파되는 순간이 매수 타점이 되고요. 레리 윌리엄스의 매수 타점은 여기가 되죠. 확실히 레리 윌리엄스 타점이 낮아요. 낮아요. 근데 사실 요게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명확하게 들지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수가 맞을까?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들어요. 거래량의 어떤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쵸? 레리 윌리엄스 매수 타점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레리 윌리엄스의 매수 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향 추세일 때 여기서는 실패했죠.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대성공하죠. 이렇게 여기서는 또 그냥 이렇게 쭉 여기까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 없이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약 30% 정도. 근데 이것도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어떻게 매수하냐고요. 이게 매수가 되냐고. 매수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험이 좀 많이 쌓여야 됩니다. 이런 데서 매수하려면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고 그리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얼마든지 손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자신에 대한 그 공부하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신뢰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쵸? 예,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변곡점 있잖아요. 그쵸? 변곡점인데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매수 타점이었네. 그죠? 예, 이렇게 보면 매수 타점이네. 근데 이렇게 보면 매수? 매수? 그런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가 뭐냐면 일단 21선이 이루고 있어야 돼요. 21선이 이루고 있으면 5위평하고 12평은 무조건 위에 있고 62평, 뭐 122평, 202평은 밑에일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21선이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좋아요. 예, 그런 상태가 보면 자 여기 이런 데죠. 이런 지점 어때요? 지금 어떻게 해요? 정배열이잖아, 정배열. 그쵸? 이 정배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정배열은 아무런 주가가 캔들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정배열이 된 것뿐이에요. 그 결과로 막 사람들이 뭐 정배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1선이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어떻게 됐죠? 변곡점이 여기까지 내려왔죠. 예, 그쵸? 뭐 요거 조금 감안하고 그냥 요거는 여기가 제일 낫다고 하고 일단은 요 정도는 유도리 있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곡점이 생겼죠.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이 고점을.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 그쵸? 그리고 손절은 당연히 여기 저가, 이 저가죠. 예, 그래서 이 봉이 매수 타점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된다. 그러면 뭐 손절폭도 굉장히 작잖아요. 예, 근데 다음에 주가 흐름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그쵸? 예, 그래서 항상 21선 위에서만 일 때만 어떤 이 변곡점에 대한 그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21선이 이렇게 우하향 할 때, 그럴 때는 하지 말고, 굳이 내가 한다 그러면, 이 21선하고, 이 캔들하고 이격이 굉장히 큰 부분에서만,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이격이 크잖아요. 21선하고 이격이.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캔들하고 이평선하고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런 또 성질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이용해서 좀 과대 낙폭됐을 때 그런 거를 이제 한다든가 이런 거죠. 예.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지금 변곡점을 그리자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그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얘가 약 5.5%로 끝난 종가고 양봉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뭘까요? 여기는 손절 라인이 되고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운 좋아서 다음날 이렇게 갭상승을 뜰 수 있다. 그래서 항상 21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중에서 변곡점을 만들 때 투자하는 게 매매를 하는 게 조금 안전하다. 확률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수 선물 한번 볼까요? 오늘 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떨어질 것 같진 않네요. 자, 오늘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